토르사르가 아스날에 영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아직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히어비고가 떴죠. 근데 어떤 거요? 히어비고는 떴던데? 히어기고는 사실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거의 뭐 피셜이라고 볼 수 있죠. 거피셜. 그리고 또 이제 트로사르의 그런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거의 확정됐다 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뭐 배우자 피셜인데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나는 나 갑자기 아스날 가기 싫어 이러지 않는 한 뭐 사실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인 트로사르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이 브라이튼에서 토르사르가 이제 브라로 팀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정확한 브라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루머들은 조금 도는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 이제 팬들 사이에서 도는 루머를 보면은 일단 데제르비 감독과의 불화가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명단에 최근에 제외가 됐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빅클럽으로 이적을 하고 싶다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훈련에 불참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근데 또 막상 첼시 이적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출전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어필을 함으로써 이게 온전히 이적을 위해 찡찡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도 일단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여름이 아마 계약 만료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FA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일단 아스날에게 팔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금액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싸게 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나이가 94년생이죠. 네. 그렇죠. 94년생으로 그렇게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이제 16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뭐 지금 왼쪽 윙어 중에는 폼이 좋은 선수들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트로사르가. 이런 선수를 이렇게 21M 파운드로 영입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싼 가격이고 아스날에 있어서 좀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매력적인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영입이에요. 일단은 21M 그러니까 1M이 대략 한 13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그러니까 300억 정도, 300억, 320억, 네, 320억 옵션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옵션까지 하면 뭐 400억 좀 400억 정도 갈 것 같아요, 최대로. 그래서 브라이튼 쪽에서는 뭐 6개월 남은 선수를 그 정도에 팔았으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판 거기도 하고 또 네. 아스날 입장에서도 또 왼쪽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르사르 같은 선수를 그 정도의 금액에 데려왔으면 뭐 하피냐나 아니면 또 무드릭 선수처럼 뭐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선수를 영입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두 이제 당사장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트로사르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니까 앞으로 이제 빅클럽을 가면은 그 빅클럽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빅클럽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제 커리어 내리막길을 걷게 될 테고 선수 본인도 브라이튼에서 지금 가장 폼이 좋은데 지금이 딱 빅클럽 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빅클럽에서 자신이 많이 뛸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찾아봤더니 지금의 아스날인 거죠. 아하. 지금 이제 마르티넬리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마르티넬리 선수가 지금 월드컵 이후로는 약간 이제 1대1 드리블 돌파도 읽히는 게 많이 보이고 그때 최상의 폼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트로사르 본인으로서도 이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첼시는 이제 최근에 무드릭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왼쪽 윙어가 포화 상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첼시를 아까 이제 트로사르가 이적설 질문을 받았을 때 거절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선수들을 영입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런 선수들을 제치로 나를 영입을 할 때 내가 과연 많이 뛸 수 있을까? 그쵸.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드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첼시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무드릭의 이적료가 한 8,600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한 1,30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스날도 무드릭을 굉장히 강하게 원했잖아요. 네. 특히 아르테타 감독이 그 자리에 무드릭을 쓰고 싶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꽤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무드릭이 안 되고 트로사르가 된 거는 굉장히 잘 대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가격도 320억 정도면 나름 적당한
그리고 겨울에 살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드릭은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또. 근데 마르티넬리가 그 자리에 또 젊은 선수다 보니까 마르티넬리랑 무드릭이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얼마나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을 봤을 때 94년생의 트로사르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세대 교체 교체를 할수 이런 것도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그동안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자원들을 위주로 영입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클럽의 영입 기조를 무시하고서라도 이번에 트로사르를 영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결국 아스날이 이제 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기에 이제 아스날이 그런 결단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제 리그 우승컵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마르티넬리와 현재 지금 부상당해 있는 제수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즌이 아니면 우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서 수익급 윙자원인 트로사르를 비록 이제 94년생이라는 많은 나이지만 이 선수가 이제 윙 자리도 가능하지만 사실 최전방 역할도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수스와 마르티넬리 자리를 동시에 뛸 수 있고 그리고 유로파도 아스날이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소화를 해줄 선수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적당한 가격의 트로사르였던 거죠. 제가 기억하는 이 토르사르는 초반에는 뭐 측면에서 좀 뛰었는데 네. 이 측면에서는 조금 좀 별다른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어요. 뭐 최근에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근데 좀 포터가 중앙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조금은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다시 데제르비가 이제 측면에 쓰면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줘서 이번 시즌에 7골이나 넣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만약에 아스날 이제 뭐 거의 오피셜이니까 네. 뭐 토르사르가 아스날에 가서 이제 마르티넬리 자리에 뛸 것이라고 저희가 더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쓰여질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스날이랑 굉장히 예쁘게 잘 맞는 핏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르테타 감독은 공격진의 유동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제주스도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잘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진첸코나 아니면 자카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로사르는 최전방도 가능하고 측면도 가능한 유능한 자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르티넬리의 대안으로 들어가고 제주스가 복귀했을 때 제주스가 복귀하면 둘 사이의 시너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방으로 침투해서 박스 안에서의 또 결정력과 움직임이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엔 없는 좀 측면 결정력을 좀 더해줄 수 있다? 이런 공격 포인트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최근 마르티넬리와 이제 제수스가 있었을 때 제수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좀 그냥 제수스를 전방에 고정시켰고 마르티넬리를 왼쪽으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 두 선수를 또 위치를 체인징을 해가면서 쓰는 장면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로사르를 저는 오히려 최전방에 쓰면서 마르티넬리 선수와 이렇게 포지션 교대를 시켜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수스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제 은케티아가 최근 이제 경기를 좀 많이 출전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도 부하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은케티아 하나만으로 시즌을 계속 소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트로사르 기용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최전방으로 제수스가 돌아오기 전까지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이제 마르티넬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1대1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점을 좀 분담할 수 있는 좋은 대체제가 바로 트로사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토르사르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은케티아가 좀 못해주고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뭐 엄청 잘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서브로는 그러니까 딱 서브 괜찮은 치고는 정도? 엄청 그렇죠. 괜찮은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망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 저는 은케티아의 지금 활약도 괜찮지만 좀 더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토르사르가 중앙에서도 뛸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서 특히 마르티넬리의 그 체력적인 부하를 조금 커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토르사르의 영입은 너무나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면 아스날이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에두가 확실히 영입에 대한 기조는 확실히 뿌리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이제 저번 시즌이었죠. 저번 시즌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공격수 영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토트넘한테 챔스 티켓을 뺏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우승을 향한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우승을 하려면은 좋은 서브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르텔리나
제수스가 지금 현재 부상당인 상태에서 결국에는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원래 무드릭이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어긋나 버리면서 결국 이제 트로사르를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아스날에서 빠르게 네. 좀 데뷔하지 않을까. 네. 토르사르가. 저는 그냥 유로파도 많이 뛰고 어. 리그에서도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품목 기준으로 지금 종아리 부상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주스가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데뷔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리고 빠르게 적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롤을 뭐 여태까지 해왔던 롤이 그렇게 어려운 좀 적응하기 어려운 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아스날이 이렇게 공격진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 패스 등을 강조하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측면에서 이거 다 뚫어줘 이런 축구가 아니거든요. 맞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로사르에게 주어지는 본인의 역할도 많은 분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단 초기에 겪을 그런 부담도 많이 덜게 될 것 같은 트로사르입니다. 네, 일단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 선수 자체가 좀 기복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결정력도 최근엔 좀 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브라이튼에서 최근 경기들에 결장을 하면서 약간의 경기력 저하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내부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팀에 나온 상황이니까 불화로 인해 팀에 나오게 만약에 된 뭐 상황이라 아스날에서도 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음. 불화가 생겨버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선수가 뭐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해야지 다른 데 가고 싶다고 땡깡거릴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선수라 좀 네. 어디 막 가기도 가기도 좀 애매하고. 아스날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토르사르는 뭐 앞으로의 좀 활약을 좀 지켜보면서 저 리그 우승의 좀 핵심이 될 수 있을지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